자, 콜롬보 형사님, 이제 여러분이 나설 때입니다. 여기 정말 어려운 7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각 정답마다 1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실력 있는 형사일까요? 마지막에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세요. 왕은 90세였고 아들도 딸도 아내도 형제 자매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아이들 중에서 왕위 계승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수천 개의 다양한 식물의 씨앗을 수집하여 왕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기른 사람이 다음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몇 달 후 아름다운 화분을 가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왕궁으로 왔습니다. 왕은 각각의 식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마침내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어린 소녀를 선택했습니다. 왕은 왜 그 소녀를 선택했을까요? 정답! 왕은 아이들에게 준 것은 가짜 씨앗이었는데, 즉 오직 한 소녀만이 정직하게 임무를 완수했고 씨앗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명한 마술사가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그의 주 묘기는 물밑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쇼가 시작되자 물탱크가 무대 위에 놓였습니다. 마술사는 자신이 물밑에서 10분 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했어요. 만약 관객 중에 누군가가 그를 이길 수 있다면 마술사가 $10,000를 줄 것이라고요. 모두들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물밑에서 15분 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돈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소녀는 컵에 물을 붓고 그것을 머리에 얹고 15분 동안 물 밑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행자가 작은 배를 타고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가난했고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가족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그 섬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그는 그곳에서 지하 동굴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커다란 고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바위에는 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읽고 기뻐서 미소를 짓고 섬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바위 위에 마법의 글을 읽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부자들이 그 단어를 읽고 돈이 없었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슬퍼했어요.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해졌어요. 연인들은 슬퍼했고 독신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정답! 영원한 것은 없다. 수세기 동안 절벽 꼭대기에 있는 거대하고 으스스한 성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괴물들에게는 완벽한 집이었어요. 어느 날 5명의 좀비, 4명의 미라, 그리고 1명의 귀신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성 안에는 방이 많았고 창문에서 바라본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갈 수 없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방이었을까요? 정답! 리빙룸. 어느 먼 왕국에 2명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탄 말은 전국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수년 동안 두 기사는 누구의 말이 더 빠른지를 두고 서로 경쟁해왔습니다. 기사 한 명이 이기면 다른 한 명은 재시합을 원했고 그래서 둘의 경쟁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이 둘은 경쟁하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경기 방법을 거꾸로 바꿉시다.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말이 지는 걸로 하죠.
다른 기사는 동의했습니다. 왕은 두 기사의 경기에 대해 알게 됐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왕궁에 초대했고 우승자에게 많은 금을 주기로 약속하며 관심을 고조시켰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주가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두 기사가 출발점에 자리를 잡았어요. 셋, 둘, 하나, 출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사들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웃었지만 곧 지루해졌어요. 기사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군중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몇 초 후 둘은 최대한 빨리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답! 상대방의 말을 타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으로 승자는 왕으로부터 가짜 씨앗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집에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형에겐 자기만의 방이 있었는데 동생이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형은 항상 방 열쇠를 가지고 다녔고 동생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형이 뭔가를 사러 시내에 가면서 식탁 위에 열쇠를 놓고 갔어요. 동생은 열쇠를 가지고 비밀의 방으로 갔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그는 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나무 책상, 의자, 그리고 서류들. 동생은 형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탁자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형은 열쇠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초 후 그는 동생을 부르더니 왜 방에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 형이 전구를 만져봤는데 전구가 뜨거웠어요. 대학에서 확률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엄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쉬운 문제를 냅니다. 모든 학생은 흰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바에 따라 최선의 답을 해야 했어요. 시험은 2시간 후에 끝났어요. 모든 학생들이 통과했는데 한 여학생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단 한 단어만 썼습니다. 뭐였을까요? 정답은 이거입니다. 이제 합계를 내봅시다. 0에서 2점. 평균 점수이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논리 퍼즐을 더 많이 풀고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언젠가 그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3에서 5점. 여러분의 논리적 능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요. 훌륭한 탐정이나 탐정소설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5에서 7점. 만약 셜록 홈즈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을 파트너로 맞이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 시험 같은 복잡한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